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 156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의 방향성은 연내, 그러니까 즉 연말 혹시 연초에 이뤄질 수 있는 부처 업무 보고에 반영이 돼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개요 그리고 로드맵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먹구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가 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 처방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국민의 민생 그리고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인세 인하 혜택만 하더라도 이 소액 주주와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에 골고루 들어갑니다. 주요 국내 기업의 소액 주주만도 약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만 보더라도 법인세 최고 세율뿐 아니라 실효 세율은 최대 2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국의 A전자의 경우에는 21.5% 그리고 대만의 TSMC의 경우에는 11.5%의 실효 세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의 비상등이 켜진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나라 살림을 균형 있게 짜고 또 경제 외풍에 대비하는 일에 정쟁이 개입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국민의 일터인 기업을 살리는 길, 또 경기가 더 어려울 때 더 힘들어지는 약자의 손을 잡아서 함께 서는 길, 또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 경쟁에서 생존하는 길, 세계적 불경기에 비상 대응하는 일은 모두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드립니다. 혹시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법인세를 인하한 해외 사례에서도 우리가 함께 동반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에 독일, 프랑스와 같은 경쟁국 대비해 빠른 성장세로 외국인 투자와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기업의 투자, 고용 여력 증대는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따라서 내수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에 법인세 인하 경제적 효과로 2010년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의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과 같은 조세 제도를 비교해서 선택합니다. 더욱 성장하고 그 성장과 함께 어려운 약자를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내년을 기약하고자 합니다.